뭐 기억할 리가 없죠. 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로 합니다. 등차 수열, 등기 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15번에서 등장하는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 15번 또는 뭐 21번에 관련된 문제들은 공부를 해도 어렵다. 가르치는 사람도 자괴감이 들고 배우는 사람도 자괴감이 드는 그런 유형이 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유형을 제외하고는 해볼 만합니다. 수능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내신에서는 좀 까다로운 해봅시다. 괜찮고. 첫 번째 정의요. 등차 수열이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써보면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것이 등차 수열이겠죠?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어디 얼마나 기억지 않아.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했더라? 오, 니네 웬일이야? 오, 웬일이지? 일정한 수. 그 공차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차가 일정하잖아요.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그 차이가 2씩 일정하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이 수열에서 이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는데 항은 A의 1, A의 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따라해봐. 항. 그 다음 이 수열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AN이라고 하고 집합기호를 지어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그때 n번째 항이 필요하겠죠.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AN을 n번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일반항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읽어봐. n번째 항. 일반항. 오케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수열은 말이다. 여기 들어가는 게 AN이 있으면 n 대신에 1, 2, 3, 4, 5, 6, 7. 그 1, 2, 3, 4, 5, 6, 7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지 않니? 맞죠? 그래서 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잠깐 메모하는 척 할게. 수열이란 AN 일반항을 쳐다봐도 그렇고 AN을 FN이라고 쳐다봐도 그렇고 A1이 나와 있잖아요. F1이라고 보면 되겠죠. A2라고 나와 있잖아요. F2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수 정의역 함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1, 2, 3, 4, 5, 6, 7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수열을 써보자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은 1을 집어넣었더니 1이고 둘째 항은 3이고 여기다 쓸까요? 함수값 1, 3 세 번째 항은 5 이런 걸 알 수 있죠. x값이 1만큼 커져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거니까 x값의 변화량은 1로 고정이었겠지. 함수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은 1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 이만큼 커지고 있을 거고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또 x값이 1만큼 커졌어요. 1이 되게 크네요. y값도 이만큼 이게 커졌죠. x값이 1만큼 커질 때 y값이 이만큼 커지고 있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일정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2라고 하니까 되겠죠? 1차식이니까 이 계단 형태를 막 띄고 있는데 여기에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등차수열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하면 기울기가 2네요. 기울기 2라는 말은 x라는 변수를 쓰면 2x로 출발 n이라는 변수를 쓰면 2n으로 출발 그 2가 공차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고 싶어. AN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2, 공차가 2. 일단 몇 n으로 출발?
2n으로 출발. 그런데 첫 번째 항에 따라서 얘의 구성이 달라지거든. 첫 번째 항이 얘가 1이었잖아.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된다고. 1을 집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알겠네. 아, 따라서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 n번째 항. 너는 이런 꼴이겠구나. n에 관한 1차식.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기울기의 역할. 기울기는 무슨 차? 옳지, 원차.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끝이야. 얘가 끝이야. 등차 수열. 이제 연습하러 가십시다. 재밌어요. 난 수열이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뭐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연습. 정리해보자. 등차 수열이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 그 일정한 수가 양수라면 증가 수열이지 않을까? 그래서 커지겠지. 근데 그 일정한 수가 음수라면 계속 작아지겠지. 그럼 공차가 양수일 때는 증가 수열, 공차가 음수일 때는 감소 수열, 공차가 0일 때는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찍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 3, 3, 3, 3 공차가 제로지. 차례대로 일정한 수 0씩 더해지고 있지. 공차가 얼마? 0. 추제가 잘 안 되겠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연습 1번이요. 5, 3, 1, 그만. 내 머리에 한 개야. 차례대로 일정한 수 마이너스 2씩 더해지고 있죠.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 몇 n으로 출발? 마이너스 2n으로 출발. 잘했네. AN은 마이너스 2n으로 출발.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어서 다음항을 찾겠다는 말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까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을 집어넣었잖아. 3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까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까?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1, 3, 5, 7, 9 이렇게 나와 있대요.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렇게 나와 있대. 퐁당퐁당 없애자. 안녕. 작별 이렇게 없앴어요. 남아있는 것 차례대로 일정한 수 얼마씩 더해지고 있니? 4씩 더해지고 있죠. 당연한 게 원래 있는 수열이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지고 있는 수열인데 퐁당퐁당 같은 간격으로 뺐다면 공차가 이렇게 2배가 되지 않겠어요? 4씩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겠고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했던 얘기를 좀 간지나게 써보면 이래요. A의 n번째 항을 구하자.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지고 있고 정의역은 1만큼 커지는데 2씩 커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소리. 그러니까 2n으로 출발.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열 A의 1, A의 3, A의 5 너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인덱스를 쳐다보면 인덱스를 쳐다봐 1, 3, 5 이렇게 되지? 인덱스가 그 첨자라는 소리야. 붙어있는 수 1, 3, 5야. 2씩 커지고 있네. 기울기가 2겠네. 몇 n으로 출발? 2n.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n-1. 따라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할 수 있겠어? 1을 집어넣으면 A의 1, 2를 집어넣으면 A의 3, 3을 집어넣으면 A의 5. 그게 남아있는 수열들. 되겠죠? 빠진 수열 봅니다. A2, A4 여기를 볼 거야. 2씩 커지고 있지? 몇 n으로 출발? 2n으로 출발. 1을 집어넣어서 2 나오고 2를 집어넣어서 4 나오는 상태니까 냅두면 되겠네. 그 위에 있는 것은 홀수 번째 항, 아래에 있는 것은 짝수 번째 항. 읽어봐. 홀수 번째 항 2n-1, 짝수 번째 항 2n 이런 뜻일 것 같아. 이제 개념적으로 풀어보자. 홀수 번째 항이라는 것은
퐁당퐁당 뺐을 때 남아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고 공차가 4니까 4n으로 출발. 공차가 2배 된다 했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에 1이 나오고 A의 1은 1이었으므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이러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며 함수니까 마치 이걸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f의 n이 2n-1입니다. 너를 구하라는 것은 f의 2n-1을 구하라는 소리고 n 대신에 2n-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2n-1을 넣어. 2에다가 2n-1을 넣어서 이렇게 되겠네. 4n-3 이렇게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둘 다 됩니다. 반대쪽 가시죠. A의 2n이에요. A의 2n은 no 차례대로 일정한 수 40 더해지고 있으니까 몇 n으로 출발? 4n으로 출발. 1을 집어넣게 되면 A의 2거든.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A의 2가 나와야 되고 1을 집어넣어서 A의 2라는 얘기는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2n이라고 쓸 거야. 함수로 해석하자 그랬잖아. 합성함수지 뭐. n 대신에 2n 박으세요. 2에다가 2n-1이 돼서 4n-1 이렇게 써도 괜찮다. 두 개 모두 가능하다. 되겠죠? 잘했어요. 세 번째. 술 뭐 할 거 있나? 대충 하면 되죠. 2, 5, 8 그만.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어요. AN을 구해봅시다. 공차는 얼마? 3이니까 몇 n 출발? 3n 출발.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돼? 답은 옳지. 이렇게 쓰면 될 일인 거야. 되겠죠? 할만하죠? 좋아요. 네 번째요. 여기도 조금 어려워. 계속 내가 A1부터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차 함수에서의 함수값이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1차 함수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줘. 계속 홀수를 박을게. A의 3은 A의 1에서 몇 칸 떨어져 있나요? 2칸 떨어져 있죠. 근데 칸수는 공차가 2번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A1 1일 때 A2 2일 때 정의역이 좀 자연수니까 1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여기가 A3 A4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이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A의 3이라는 것은 A의 1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공차를 2번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괜찮니? 실제 숫자에서도 보면 그렇지.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A의 3은 A의 1에서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어. 그 두 칸의 모습을 써보면 A의 3이라는 것은 A의 1에서 2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네. 보시다시피 D를 2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다시피 D를 2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됐겠죠? 그 2칸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3에서 1을 빼면 2가 되는 거잖아. 되겠어요? 당하지 말고 A의 5 벌써 졸린 거와 끝게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졸면 어떡해. A의 5는 A의 3에서 몇 칸 떨어져 있을까? 그게 뭐 많이 어려워요? 2칸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칸수를 나타내는 게 D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D예요? 이게 계절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A의 10은 A의 5에서 몇 D를 더해요? 5D,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우리 초등학교 수학하고 있는 거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A의 3에서 이번엔 A의 1을 빼겠단다? 이 말은 이 두 개가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를 묻는 거야.
이식을 보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판단이 돼야 돼. 너 임마 두 개 몇 칸 떨어져 있니? 이 말이거든. 두 칸이니까 2D가 됩니다. 이 말 가능하고 또 거꾸로 합니다. A1에서 A3을 뺐지. 거꾸로 뺐잖아. 그러면 두 개는 두 칸이 떨어져 있는데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2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다리 갔다리. 되겠어요? 갑니다. 여기는 꽤 중요해. 꽤 중요해. A의 5에서 A의 3을 빼요. 두 칸 떨어져 있죠? 2D. A의 3에서 A 5를 빼요. 두 칸 떨어져 있는데 거꾸로 뺐죠? 마이너스 2D. 마찬가지입니다. A의 10에서 A 5를 뺐죠? 다섯 칸 떨어져 있네요. 5D. 거꾸로 빼요. A의 5에서 A의 10을 뺐죠? 다섯 칸 떨어져 있는데 거꾸로 뺐죠? 마이너스 5D.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되겠어요? 장난하는 거지 뭐. 동그라미 몇 번이냐 지금? 5번 할 차례? 몸 괜찮니? 영 나오니? 응? 편하게 갔다. 괜찮아. 이게 유행이야. 일반함. 몇 번째 한. 아프지 마, 아가들. 아프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아프지 마. 괜찮아. 공부는 뭐. 어차피 평생 하고 살 텐데. 매일매일이 공부일 텐데. 평생 할 거야, 아마. 이들 때는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 아니.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세대잖아. 괜찮아. 건강만 해라. 대신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좀 집중해. 어차피 복습 안 할 거잖아. 복습 할 리가 없잖아? 할 리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지. 영상을 주면 뭐해? 안 볼 텐데. 지금 하는 것만 집중해줘. 다음. 방금 했던 얘기를 이제 응용할 거예요. 자, A의 3은 A1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두 칸. 2D를 더하면 돼요. A의 5는 A2에서 3칸이니까 3D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N은 A1에서 몇 칸 떨어져 있나? N-1칸 떨어져 있는 거죠. 저러네요. 괜찮은데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나와도 좀 기분이 나쁜데 나빠하지 마. A의 2에서는 N-2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 근데 보통 첫 번째 항을 가지고 N번째 항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AN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원리를 파악을 하고 원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데 기계는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 여기 격해서 문제를 풀어 해결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 공식을 외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계가 되겠다는 소리야. 우리는 원리부터 파악을 해야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 그 다음에 이거 구조를 보면 AN이라는 것은 N에 관한 함수야. N은 자연수였거든. 그럼 N에 관한 몇 차식이 될 거냐면 1차식이 되겠지. N만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간다는 말은 N이 변수야. 이런 얘기 아니냐? 읽어봐. N이 변수. 그건 눈치가 N에 관한 1차식인 게 당연해. 우리 아까 직선으로 파악을 했잖아. 그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뒤에 N에다가 뒤에 있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이런 꼴이 될 거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로구나. 공차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양수 아니면 없을 거라고. 그래서 D가 양수였을 때는 이 AN이라는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증가수열이 될 거야. 이런 말이고 커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AN이라는 수열은 감소수열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증가수열이라는 말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직선을 타면서 가겠지? 등차수열이니까. 감소수열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직선이니까 직선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지. A에 N이 있는데 A에 N 더하기 1이 있어요. 항번호가 커졌죠? 항번호가 커질 때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증가수열이라는 소리겠지. 괜찮아? 그래. 감소수열이라는 얘기는 A에 N이 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어요. 항번호가 커졌는데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 상태잖아. 이렇게 쓰면 감소수열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되죠?
이 말은 동치명제. 이런 충분 조건은 나에서 앞에항을 뺀 게 0보다 크다니까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0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0보다 작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뭐 이걸 알고 있어요. 만약 a의 n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대요.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말은 여기가 0보다 크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 상태에서 an으로 나누고 싶어. an으로 나누게 되면 1이 되고 a의 n분의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죠. 지금 내가 쓰는 건 전부 다 기출문제야. 뺀 게 0보다 커요? 작아요? 나눈 게 1보다 커요? 작아요는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 이거를 표현해주는 수단이 돼. 다만 나눌 때는 양인지 음인지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했죠? 나눌 때는 그래. 왜냐면 나눌 때 부동반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가보죠. 여기서도요. a의 n 더하기 1이 양수였다고 해볼게. 네가 양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너도 양수, 너도 양수.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a의 n 더하기 1로 나눠요. a의 n 더하기 1분의 an이 있지. 걔가 1보다 크다. 이 말 또한 어느 게 더 큰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증가수열이냐 감소수열이냐 이런 말도 알려주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야. 이런 말이죠. 어쨌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직선이니까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공차가 3이라면 3n으로 출발.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n으로 출발. 인정?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어. 등차수열을 합해봅시다. 네모 2번 했죠? 네모 3번 하기 전에 등차수열 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1번 1, 3, 5, 7 그냥 1, 3, 5 이거를 합하래. 이거를 합하면 답이 9잖아. 근데 1, 3, 5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평균값이 중앙값이라는 걸 알아요. 3이 평균이잖아. 1, 3, 5의 평균은. 3이 평균이니까 3, 3, 3 위에 거를 더하나 아래 거를 더하나 같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1, 3, 5를 더하게 되면 걔가 9라는 걸 알 텐데 걔를 이렇게 하자는 거지. 평균이 3이니까 3에다가 항수가 3개 있잖아. 3을 3번 곱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균 곱하기 함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쫄지 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평균만 하면 되겠다는 거야. 평균 곱하기 함수가 되는 거니까. 좀 더 봐요. 1, 3, 5, 7. 이게 두 번째. 위에는 항의 개수가 홀수개고 아래 거는 항의 개수가 짝수개인 차이점이 있어. 위에서 평균 3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서 반땅을 때리면 평균이 나오죠. 됐죠? 혹시 이거 평균이 얼마니? 4지 4. 평균이 4잖아. 4 어떻게 구한 거냐면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4라는 게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반땅을 때려도 4라는 게 나온다고. 평균이 4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중앙값이 평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중앙값이 4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겠다. 4가 있고 4가 있고 4가 있고 4가 있어. 눈치 보면 그렇잖아. 여기 이렇게 3 커지고 1 커지고 1 작아지고 3 작아지는 거니까 위에 걸 더하나 아래 걸 더하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되게 초등학교 수학이지. 더했어. 밑에 걸 더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가면 돼. 얘는 4가 평균인데 항의 개수가 4개니까 이렇게 4를 곱하자. 평균이 4가 되고 함수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됐죠? 이거를 가우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하지. 같은 얘기인데 1 더하기 3 더하기 5를 구하고 싶대. 이 합을 S라고 두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더한 걸 생각해봐. 5 더하기 3 더하기 1. 얘도 S죠? S.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 두 개를 더해요. 6이네요. 두 개를 더해요. 6이네요. 두 개를 더해요. 6이에요. 이렇게 같겠죠. 얘가 ES. 따라서 S라는 것은 2분의 6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6이라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합시다. 이게 가우스 할아버지가 했던 방법이라고 해. 무슨 소리죠? 평균 곱하기 함수다. 결국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함수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따라해봐. 평균 곱하기 함수. 평균 곱하기 함수. 다시 평균 곱하기 함수. 평균 곱하기 함수. 이렇게 돼요. 이제 네모 3번으로 등차수열의 합. 어떤 수열의 합 SN이 있대요. SN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SN의 정의가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게 SN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S라는 것을 그리스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S라는 것을 그리스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읽기로는 둘 다 시그마라고 읽어요. 뭐 식스 시그마 운동 이런 거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구나. 한번 읽어봐.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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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쓴 수열의 합은요. 요 시그마를 써요.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에서 써요.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거든요. 먼저 아는 척했고요. 표준 편차라고 씁니다. 얘는 수열의 합, 얘는 표준 편차. 수열의 합, 표준 편차 이렇게 써요. 합하는데 이게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 약속을 한다. 시그마. 1부터 n까지 합하는 거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 뜻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k에 관한 식 k번째 항, k번째 항이 있을게요. k번째 항. k번째 항이 들어오면 이 기호가 거기다가 1 집어넣고 더하기, 2 집어넣고 더하기, 3 집어넣고 더하기 쭉 더해서 n까지 집어넣는 것을 더하세요. 이런 기호거든요. 여기 생김새가 A1부터 A까지 있는 거니까 AK라고 쓰면 되겠는 거야.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순차적으로 더하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AA, 3 집어넣으면 A에 3 쭉 가서 맨 마지막을 AN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용어가 있는데 얘를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아래에 있잖아. 얘를 위 끝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게. 첫 번째, S에 5가 있대. S에 4를 했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뺐대. 뭐가 남았나? A5. 옳지. 다섯 번째 항이 남겠지. A5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더. S에 10이 있고 S에 8이 있대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뺐어. 두 개 남겠지. 아홉 번째 항이랑 열 번째. 되겠죠? A에 9 더하기 A에 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거꾸로 가볼게. 얘 두 번째. 뭐를 할까? A에 5, A에 6, A에 18 이런 것이 있단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다섯 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을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 얘를 표현할 때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를 쓸 거예요. 아래끝 5에서부터 윗끝 18까지 이렇게 나는 대입 후 더할 거야. 여기 나오는 것이 K가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K가 변하고 있으니까 K가 변수라고 볼 거거든. K가 변수니까 여기는 K에 관한 식이 와야 돼. 뭐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무엇이 변수? K가 변수. 집중. 무엇이 변수? K가 변수. K가 변수니까 뭐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여기가 K에 관한 식이 있으면 걔는 변수 취급할 거고 K가 아닌 문자가 오면 상수 취급할 거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되거든. 근데 생김새가 뭐 A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AK라고 쓰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쭉 가서 윗끝 A18까지 더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A3번이요. A3번이요. 뭐 별거 없어. 대충 하면 돼. A에 와가씨 5 A에 9
A에 13, A에 17. 어디까지 할까? 41까지 할까? 이걸 하는 더? 인덱스를 쳐다봐야죠. 5, 9, 13, 17, 41. 이렇게 갔대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 4씩 더해지고 있죠. 몇 N으로 출발? 4N으로 출발.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는 더하기 1. 이렇게 써야 이 말이 맞겠죠.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9, 4씩 더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13 이렇게 가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시그마 n으로 써볼게. n이 1에서부터 1 집어넣으면 5고 2 집어넣으면 9고 3 집어넣으면 13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합할까요가 지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4n 더하기 1이 있는데 걔가 41을 만족하는 n을 구하면 될 거라고. n이 얼마인 것 같아? 10. 아, 10까지 집어넣으면 되겠고. 하시겠어요? 됐죠? 집중. 그러면 이 항은 몇 개인가요? 10개 있죠? 그 10개를 어디서 판단하냐면 여기 쳐다보면 되죠.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의 개수 또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 10개. 이건 몇 개인가요? 여기를 쳐다보면 되죠. 5에서부터 18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면 되죠. 몇 개예요? 많이 어려워요? 5에서부터 18까지 세라고. 이 새끼야. 5에서부터 18까지 이거 세라고. 이거.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더하기 1개 있는 거잖아요. 됐죠? 14개. 즉 항의 개수는 여기서 열판이 나는 거예요. 되겠죠? 항의 개수 여기서 열판이 나는 거야. 미쳐가지고 이럴 수 있다. 여기가 뭐 m하고 여기가 뭐 4m 더하기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k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4m 더하기 7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 k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에도 너를 뺀 다음에 더하기 1개가 있는 거잖아요. 3m 더하기 7에다가 더하기 1개가 있는 거니까 3m 더하기 8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일이라고. 됐죠? SN의 표현, 시그마의 표현을 잠깐 봤어요. 이제 전체설을 합하해 봅시다. 좋아요. 두 번째요. SN을 다시 쓸게. 첫째 항, 둘째 항, n번째 항까지 합하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었대요. 그러니까 SN이라는 것은 등차수를 한번 표현하는 것이 아니잖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합하는 그런 표현의 도구다 보니까 등차 수열일 때도 SN 쓸 수 있고 뭐 등비 수열일 때도 SN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거든. 등차 수열이나 n번째 항을 써보자고. 첫째 항을 기준으로 써보면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평균이라는 것은 너랑 나랑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었잖아. 숫자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겠죠. 그럼 너는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2a1 더하기 n-1의 d 두 개를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 되고요. 거기다가 항수 n을 곱하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걸 아주 편하게 알 수 있죠. 얘가 평균이라는 소리고요. 함수라는 소리죠.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해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해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이해했죠? 공식에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식을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뭐 평균 곱하기 항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편하잖아. 이렇게 업어서 쓰기로 마음을 먹어. n을 여기다 붙이고 2a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쓰면 되겠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선이 쌓이면 넓이 되지 않니? 1차가 쌓이면 2차 되는 것 같지 않니? 내 말 이해해? 1차가 쌓이면 2차 될 거 아니야. 선은 1차원, 면적은 2차원.
요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적분의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이에요. 따라해봐. 2차식. 2차식이에요. 2차식.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상수항은 나오지 않죠. 이 부분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n에 관한 1차식에다가 n을 곱해버렸으니 상수항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요. 이런 꼴이에요. 상수항이 존재치 않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n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n의 개수가 2분의 dn이거든. 거기다가 n을 또 곱했잖아. 2분의 d n제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미분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적분과도 좀 관련이 있고.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는 게 알려져 있죠. 다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입니다.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이렇게 된다. 됐어요? 얘 한번 들어볼까? 재밌는 거 해볼까?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뭐 사각수 이런 거 안 했니?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했나? 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만할 거야. 아,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난다. 다시. 여기다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귀찮다. 안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사각형 같은 거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거 같아? 3점. 이거 뭐예요? 아니야, 뭐 하려다가는 참았어. 자, 두 번째로 가자. 됐어. 자,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알겠죠? an이 3n 마이너스 1 이한테. 그러면 여기서 sn을 구하래.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거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그러면 몇 n제곱으로 출발할까? 옳지. 2분의 3 n제곱으로 출발을 하겠지. 여기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n의 개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죠. 상수항이 없는 건 당연할 텐데. A1을 구해봐. A1을 구해보면 2가 되거든. A1은 S1일 거 아니야.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 A1이니까. A1이 2인 건 당연해 보여.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거든. 1 집어넣어서 2가 나온다는 말은 1 집어넣어서 2분의 4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됐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볼까? 어떤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딱 등차수열의 합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공차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n제곱의 개수에다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오겠죠. 2분의 공차가 n제곱의 개수였습니다. an을 쓰세요. an을 써보면 3n으로 출발하겠죠. 출발이에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그럼 S1을 구해봐. S1을 구해보면 반드시 A1이어야 되는데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되겠죠?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일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세 번째 등차 정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차 정황의 정의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해. 다시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 해. 그러니까 A의 1, A의 2, I 졸려, A의 4, A의 5, A의 6 이렇게 갈게요. 여기 연달아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이제 얼마나 잘하나? 세 개의 평균이 얼마야? A2지. 이 A2는 A1 더하기 A3이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개 합한 다음에 반땅 때리면 얘는 얘기잖아. 그럼 가운데 걸 두 배라면 총점이 나올 거 아니야? 인정? 네. 여기 봐. 연달아 세 개가 있지?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래?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세 개 중에 세 개에서 뭐? 평균. 따라서 가운데 있는 걸 두 배를 하면 양옆에 있는 합과 같은 거지 당연해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A2가 결국 A1과 A3의 평균이라는 말이니까 2분의 A1 더하기 A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산술 평균이죠. 수학적인 평균. A5라는 것은 A4랑 A6의 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좀 더 볼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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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퐁당퐁당했죠? 이게 등차 수열이었는데 퐁당퐁당한 것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다만 공차가 아마 두 배가 됐을 거야. 퐁당퐁당 했으니까 공차가 두 배가 됐겠지만 등차 수열인 건 맞죠. 그러면 차례대로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을 뭐라 불렀어? 등차 중앙. 그러니까 그만 좀 줘라 이씨.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양 옆에 합도 같을 거니까 A2 더하기 A의 6이 될 거다. 되겠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A의 4라는 것은 A의 2랑 A6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유심히 관찰해보면 1이랑 3의 평균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 4랑 6의 평균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고 쌍 2랑 6의 평균값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결국 등차 중앙이라는 뜻은 연달아 세 개가 등차수열이라는 말인데 연속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게 퐁당퐁당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차이가 두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너 또한 등차 수열이 이미 당연히 인식이 되는 거고 등차 중앙이란 결국 평균 얘기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아. A의 n 더하기 1.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연달아 세 개가 나오는 꼴로. 가운데 있는 거 뭐라 해? 등차 중앙이라 해. 그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항의 두 배를 하면 양립할 것 같다. 이것도 되고 가운데 있는 항은 이 두 개의 산술 평균, 수학적인 평균이야. 이것도 되고 이 말과 가운데 항의 두 배를 하면 양옆에 합과 같아요. 이 말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 뿐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차 얘기 좀 해볼게. 등차 수열이란 차가 일정한 수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 그게 공차였잖아. 그럼 공차 정의가 뭐냐면 나에서 앞에 항을 뺀 게 공차야. 공차가 2잖아.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나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그래서 공차가 2지. 그러니까 공차가 2로 계속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선생님, 나에서 앞에 항을 뺀 것. 공차잖아. 그렇지. 나에서 앞에 항을 뺀 것. 공차잖아. 당연한 얘기지. 이 두 개는 항상 같소. 이 말이지. 그 얘기잖아. 이걸 정리해보잖아. 똑같잖아. 오씨 해봐. 1을 넘겨. 2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AN 더하기. 마찬가지 소리가 된다.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를 수식으로 쓰고 있는 상태고 등차 중앙이란 결국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끝이야? 할게 없죠. 읽을 거예요? 안 읽을 수 있을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두 개가 등차수열, 세 개가 등차수열, 네 개가 등차수열, 다섯 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다섯 개가 등차수열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등차수열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되거든. A랑 A 더하기 D라고 놓고 세 개가 등차수열 그러면 A 더하기 D라고 놓고 A 더하기 2D라고 쓰면 되겠지. 비 올래나? 떨어지냐? 눈올래나? 눈은 안 아픈데? 떨어지지? 네 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거 당한다. A 더하기 3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나랑 얘기되는 거예요? A 더하기 3D만 봐도 A를 첫 번째이라고 하면 이게 네 번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첫 장에서 세 칸 떨어진 거니까요. 다섯 개 등차수열 오모 씨. 아
수학 상에도 잠깐 나와 이거.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뭔 짓을 시키냐면 지들끼리 막 더하고 지들끼리 곱하고 막 이런 짓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곱하는 게 족같다는 걸 알아. 전개할 생각해봐.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포인트는 등차 수열이니까 두 개가 등차 수열 그랬으면 합이 2a가 되도록, 세 개가 등차 수열 합이 3a가 되도록, 네 개 합이 4a가 되도록, 다섯 개 합이 5a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푸는 것이 사람이면 할 짓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등차 수열 그러잖아. 이렇게 놓는 게 낫다.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놓는 게 낫다. 합도 편하고 곱도 편하고. 되겠어요? 다만 공차가 2d라는 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합이 3a가 되도록 만들 거니까 가운데 거 a로 두고 여기 a 더하기 d라 쓰고 a 빼기 d라 쓰세요. 공차가 d죠? 합도 편하고 곱도 편하고. 합차 공식 하면 딱 편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그렇게 외울 거 없죠. 이걸 왜요? 4개짜리는요. 2개짜리에서 판을 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쓰죠. a 빼기 d, a 더하기 d. 근데 조심해라. 공차가 2d였잖아. 공차가 2d니까 이쪽은 여기 2d를 더해야 돼. a 더하기 3d가 되고 여기 2d를 빼야 돼. a 빼기 3d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5개가 등차수를 그랬으면 여기서 오면 돼. 여기서 판을 벌려. 3개를 일단 쓰고요. a 더하기 d. 계산이 조금 편해. 뭐 편할 각이잖아. 딱. 하나씩 더 더하면 되지 뭐. 공차가 b니까 여기 a 더하기 2d라고 쓰고 여기 a 빼기 2d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실게. 아, 근데 떨어지겠다 이거. 다섯 번째, 주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홀수들의 합이죠. 집중! 홀수의 일반항 뭐 할 거예요? 공차가 2죠? 2n으로 출발. 1 집어서 1 나와야죠? 2n-1. 오케이. 여기 2n-1이야. 이거의 합을 구하래. 등차수열의 합, 평균 곱하기 항수.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서 반땅 때리면 평균 n이죠. 항수 n개 있죠? n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동생이 온 거다. 형, 나 이거 7로 바꿀래. 뭐 그럴 수 있잖아. 7로 바꾸면 1이었던 게 7로 바뀌고 나머지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 될걸? 그러겠지? 그렇잖아. 1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n제곱이었는데 1을 7로 바꿨으니 원래 있는 합보다 6이 더 커졌을 거 아니야. 여기다 6을 더하겠지. 아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 선생님,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면서요. n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면서요. 그랬지. 근데 얘는 상수항이 보이잖아요. 좆됐네요. 첫 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상수항이 붙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면 첫 장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거꾸로 이제 역추적해볼게. 어떤 수열이나 SN이 있어. 집중. n제곱 더하기 6이 있거든.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 나왔다고 치자. AN.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이잖아. n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서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하면 빼면 될 거야. 그럼 n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하고 하는 수인데 1을 집어넣으면 S0거든. S0인데 S0는 정의할 수가 없잖아. 첫 번째부터 0번째 항까지 이상하잖아. 정의할 수가 없게 된다고. 이 식을 쓰게 되려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항상. 이 식을 쓰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거 아니냐? 이해했지? 그래. 근데 이제 이걸 하기로 한다. 아이고, 공자면 어떡하나.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에서 SN이 얘니까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에서 n-1 집어넣은 걸 뺄 거야. 어차피 6은 털릴 것 같지 않니? 6은 날아가잖아. 6은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것을 주목해야 돼. 뭐가 날아간다고? 6은 날아가. 따라해봐. 상수항은 없어진다. 그게 포인트야. 다시. 뭐가 없어진다고? 상수항은 없어지는 거야. 계산을 하잖아. 그럼 얘가 2n-3이 된다. 그런데 얘는
n이 2보다 커나 같을 때밖에 못 쓴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냈어. 이 말은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일반항을 따라가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얘를 써도 되겠느냐를 봐야지. A1을 구해. 찐 A1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A1은 SN을 구할 수 있겠죠. S1은 진짜 A1이 되는데 A1을 구해봤더니 이제 7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n이 1일 때 A1을 구해봐. 얘가 찐 A1과 같다면 첫 번째 항부터 일반항을 얘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A1을 구했더니 찐 A1과 다르다면 찐 A1을 따로 써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1을 집어넣잖아. 1이잖아. 두 개가 다르지? 두 개 다르니까 찐 A1을 따로 써줘야 되는구나 해서 단 A의 1은 7이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패턴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즉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다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상수항이 딱 보이게 되는 순간 이상하단 말이야. 걔를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동생이 와서 1을 7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상수항이 사라지는 거의 핵심이야. 되겠죠? 상수항이 사라지는 건 핵심이야. 이걸 지우고 이 상태에서 보여보자.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SN이 n제곱이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 분명하겠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였잖아. 이게 n제곱의 개수에다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오거든. 공차 얼마?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하면 공차였잖아. 공차 얼마? 2잖아. 2분의 공차가 1이니까. 괜찮아? 공차가 2니까 AN은 2로 출발할 거야. 2N으로. 근데 S1은 반드시 A1이어야 되거든.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니까 2n-1 이렇게 쓰면 될 일인데 이거를 방금 했던 식처럼 좀 풀어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주 좋은 방법이야. AN이라는 것은 좀 피곤해서 그렇지. Sn-1로 항상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수열이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얘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밖에 못 쓰는 식입니다. 이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여기다가 n제곱이 있고 빼기 n-1의 제곱을 한단 말이죠. n제곱은 털리고 2n-1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an을 구해봤더니 2n-1이에요.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밖에 쓰지 못해요. 이제 확인하면 봐야죠. 찐 A1과 여기서의 첫 번째 항이 같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찐 A1과 여기서의 첫 번째 항이 다르다면 찐 A1을 따로 표시해줘야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찐 A1이 뭐였냐면 S1이었다고. 그게 정말 A1이 돼야 되거든. 1이었단 말이지. 얘가 찐 A1이야. 여기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A1을 구해봤지. 1이네. 두 개가 같죠? 두 개 같은 거니까 너를 떼고 AN은 2n-1이라고 써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쉽게요. 156페이지 1-1번 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있대요. AN.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선행도로 출발하는 어떤 수열인가 봐. 기울기가 3인 걸 만족하겠지. 3AN은 공차가 9인 등차수열이냐 그랬거든요. AN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3AN은 9N으로 출발할 거 아니냐. 기울기가 9이므로 공차가 9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 A의 2n-1 함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생각해도 괜찮은데 얘는 홀수 번째항을 뽑아낸 거죠. 홀수 번째항. 홀수 번째항이니까 퐁당퐁당 뺐잖아. 공차가 2배일 거라서 공차가 6이야 해서 참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A에 2n-1이 있으면 함수적으로 생각해보면 n 대신에 2n-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n-1을 집어넣어서 되겠군. 6n으로 출발하겠군. 이렇게 해서 공차가 6이라는 걸 발견하셔도 괜찮아요. 디귿이요. 그 다음에 2배에 A에 2n이 있고요. 빼기 A에 2n-1이라는 수열이 있대. 상황 파악부터 해보자. A의 2n은 말이다.
6n으로 출발. 인정? 공차 2배니까.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도 6n으로 출발하겠지.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 얘도 공차가 6이겠지. 퐁당퐁당이니까. 또는 n 대신에 2n 빼기 1을 집어넣어도 6n으로 출발이잖아. 6n으로 출발. 계산해보면 12n에서 6n을 빼. 그러니까 6n으로 출발하겠지. 이렇게 공차가 6n 등차제라고 했으니까 너는 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수열 AN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A의 3, A의 5, A의 7 빼기 A의 4, A의 6, A의 8 이렇게 있대. 방법이 여러 개일 텐데 너무 많아서 뭐 어쩔 걸 모르겠는데요. 집중해서 봅시다. A3에서 A4 뺐지? 두 개는 한 칸 차이인데 거꾸로 뺐잖아. 마이너스 T. 너에서 너를 뺐지? 한 칸 차이인데 거꾸로 뺐잖아. 마이너스 T. A7에서 A8을 뺐네. 거꾸로 뺐잖아. 마이너스 T. 해서 마이너스 3D가 돼서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되겠어요? 뭐 이것만 있느냐? 뭐 그렇진 않아.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3, 5, 7이네. 퐁당퐁당 했네. 그때 가운데 항을 뭐? 등차 중항. 뭐라고? 등차 중항. 그러면 세 개의 평균이 얘란 얘기 아니야? 그럼 너의 합은 평균이 A5니까 평균의 3배를 때린 3A5가 되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너도 퐁당퐁당이네. 평균이 A6이거든. A6이니까 A6을 3배 하면 되겠네. 빼기 3에 A의 6.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3으로 이렇게 묶어요. 3으로 묶으면 A5에서 A6을 뺀 거네. 한 칸 차이인데 거꾸로 뺐네.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도 되나? 되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3번이요. 4점짜리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TN을 이렇게 정의했대. 얘가 TN의 정의는 T3이면 여기가 A3에서 끝나고 T4면 A4에서 끝나고 T10이면 A10에서 끝날 놈이야. 그 앞에 있는 게 막 뿔마 바뀌잖아. 여기를 찾아봤더니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n이 홀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네. 부호를 결정하는 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T3을 써보잖아. 그럼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니까 여기서 끝나는 놈이네. 이런 걸 알 수 있고 T4라는 것은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끝나겠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기억부터 T4가 2D니 써봐야지 뭐. T4 마침 떴네. 너는 나에서 너를 뺐지? 한 칸 차인데 거꾸로 뺐네. 마이너스 D. 한 칸 차인데 거꾸로 뺐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너는 구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T의 5는 A3이냐고 물었네. T의 5를 써봐야지 뭐. T의 5는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끝에는 5까지 가세요. 이 말이거든. 이번에 거꾸로 보자. 집중. 이게 뭐야? D. A3에서 A2를 뺐으니까. 이게 뭐야? D. 옳지. 이 말은 A1에서 2D를 더하래. A1에서 두 칸 떨어져 있는 놈은 A3이죠. 너는 A3. 너는 참. 되겠어요? 이런 식이야. 공식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멍청한 짓이야. 바보지. 디귿. T2n이라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네요. 이 수열을 관찰해보면 T2, T4,
TU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될 텐데 등차 수열이냐고 묻는다는 말은 얘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 T2부터 구해봐야지. A의 1 빼기 A의 2가 되고 마이너스 D라는 걸 알고 너는 방금 했는데 또 쓸게. A1 빼기 A의 2 더하기 A3 빼기 A3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일단 마이너스 D가 더해질 각이지? 괜찮아? 그 T6은요. A의 1 빼기 A의 2, A의 3 빼기 A의 4 여기까지가 T4였어. T4였는데 거기에다가 A5를 하고 빼기 A6을 하고 이만큼이 더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원래 T4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직장이 보존된 채로 A5에서 A6을 빼란 얘기는 마이너스 D가 되잖아. 마이너스 D를 더 더한 거네. 마이너스 3D가 되겠지. 차례대로 일정한 수 마이너스 D씩 더해지고 있죠? 등차수열 같네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되겠어요? 됐어. 답은 5번이고요. 4번. 오랜만에 보죠, 로그? 실수 A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해라. 재밌죠? 얘가 등차수열 2였대요. 몇 칸 차이니? 2칸. 너도 몇 칸 차이일까? 2칸. 그 너에서 너를 뺀 거랑 너에서 너를 뺀 게 다를 리가 없겠지? 똑같이 2칸이니까. 그래서 B 빼기 A는 로그 2의 12에서 로그 2의 3을 빼면 되겠다. 이게 어렵죠?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잖아요.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 로그 2의 3분의 12가 되지. 4가 돼서 2를 4되게 만들어주는 지수는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 적응해봐. 니네가 잘못 배우잖아. 계속 공식에다 대입할 거거든.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부분 이제 교재가 그렇게 과정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것도 좋지 뭐. 자 보자. 니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니? 안 되지. 기울기만 알면 평행인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도 기울기만 알면 안 돼. 즉 공차만 알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 직선도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잖아. 직선의 방식을 꾸리려면.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야. 공차랑 한 항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한 점.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데 얘는 편한 게 세 칸 떨어져 있잖아. 두 개가.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너에서 너를 빼잖아. A5에서 A2를 빼면 3D인데 너에서 너를 빼면 21이 돼서 기울기, 공차, 7이라는 걸 알게 된다? 되겠니? 왜? 너에서 너를 빼면 3D, 너에서 너를 빼면 21, D는 7 이럴 거 아니야. 됐죠? 그럼 H7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기준점을 A5로 잡아. 그러면 A5에서 두 칸 떨어진 거니까 2D를 더하면 돼. 24에서 2D니까 14를 더해서 38. 뭐 이래도 되고 A2를 기준으로 해도 돼. A2에서는 5D를 더한 거지. A2는 3이고 5D니까 35. 너를 더해. 38.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이렇게 된다. 제일 멍청한 짓 해볼게. 이렇게 해도 된다. A의 2는 첫 번째 항에서 한 칸 떨어지는 거니까 너는 3. A의 5는 대부분 이렇게 풀려져 있어. 첫 번째 항에서 4칸 떨어지니까 4D. 얘가 24. 이게 뚝딱뚝딱 하면 A하고 D가 나오겠지. A1과 D. 되겠어요? 연립 방식을 풀면 어떻게 구해볼까? 귀찮은데. 빼요. 3D. 얘가 21이 되고 D가 7이라는 걸 구했어. D가 7이면 A의 1은 마이너스 4겠네. 두 개를 구했죠. A7을 구하래. A의 7은 A1에서 6칸 떨어진 거니까 6D가 돼서 A1은 마이너스 4고 D가 7이니까 16에 42가 돼서 38.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리지널 방법이야.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게 낫지.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메모 잠깐 해놓으시고.
159 페이지 10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의 3. 이거 좀 센스가 필요하네. A의 4 빼기 A의 2. 6이 성립할 때 A의 6을 구해라. 할 수 있겠냐 이거? A2가 얼마? 6. 아니,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A에 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는데 A2는 A1과 A3의 평균이지. 그러면 두 개 합이 6이라는 말은 얘는 3이었다는 거지. 괜찮아. 즉, 이 말은 A2가 3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지금 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 A1과 A3의 평균이 A2였으니까 평균 값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A4에서 A2, 3을 뺐더니 이게 6이래. A4가 9라는 거네. 이제 요소를 다 찾았지. 기울기도 알 수 있고 진화를 한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보면 A4에서 A2를 빼 6칸 차이 나니까 2D죠. 9에서 3을 빼 6이네. D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6을 구할 때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택하면 되지 뭐. A4를 택해도 되고 A2를 택해도 되고 뭐 아마 다 됐을 거예요. A4로 택하면 하나만 할게. 2칸 떨어진 거니까 2D를 하면 되겠다. A4는 9죠. 6이죠. 15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11번이요. A의 5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4A 3이고 A에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얘가 4일 때 A6을 구하란다. 이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A3. A3이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오, 괜찮은데요. 괜찮네. A3이 2니까 A5가 8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요. 이 두 개를 봐. 기울기 알겠네. 지나는 두 점을 아는 거니까.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2칸.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6. D는 3이네. 진짜 3이라는 거 알았어. 5 갖고 가자. 5가 가까우니까. A의 6은 A의 5에서 한 칸 떨어진 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A5는 8이고 공차는 3이고 12. 이렇게. 재밌잖아. 초등학교 정확한 거 같고. 12번. 이거를 가우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꿰뚫었대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 알게 된 사실을 문자를 통해서 수식으로 통해서 뭐 공식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수능은 그렇게 안 나와.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때려놓고 계산하는 그런 허접한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잘 해봐요. 12번. 등차수열 A에 대해서 A3 더하기 A5 뭐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A2랑 A4를 곱했죠. 이게 180이죠. A의 n이 10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해라. 느낌이 A는 안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네. 여기서 A4가 무엇임을? 18임을 알려주고 있죠. A4가 18임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A2가 10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두 칸 떨어져 있단 말이야.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2B가 되는데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8이 되는 거니까 D가 4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AN을 구해야 돼. AN은 기울기가 4니까 4N으로 출발.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A2가 10이라고 했으므로 2를 집어넣어서 10이 나와야 돼.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AN이 너니까 네가 100보다 작은 N의 최대값을 구해라. 4N은 18이냐? N은 4, 2, 8, 4, 4, 16. 이렇게 가는 거잖아. 최대값은 24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우리 또 아는 거 나왔죠? 오늘 시험에 나올 그거. 응? 왜? 형들 왜? 왜? 오늘 뭐 글쎄요. 집중. fx가 있는데 얘를
집중. x-1로 나눈 나머지 x-2로 나눈 나머지 x- 집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차례로 등차 수열 이랬답니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를 했고 너를 우리는 F1이라고 자연스럽게 쓰겠죠. 자연스러워야지. F2라고 쓸 거고 너를 F3이라고 쓸 거고 이렇게. 인정?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게 등차 조항이잖아. 네. 평균이잖아. 네. 그럼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평균이니까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합과 같아요. 쓰겠네요. 계산 일이 해요. 지금 계산하면 돼요. 넘어가고. 어. 아니 있는 거라고. 어? 아니. 왜? 사랑한다고? 15번! 아니 상하면 시험을 못 되는데. 어느 학원 보니까 뭐 이렇게 광고하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버스가 지나가는데 선생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는 학원 길버드 아카데미 막 이렇게 써있던데 맞아요. 나 거긴 안 가려고요. 어이씨 내가 또 시험을 봐야 돼? 어? 안돼 나 그런 거 싫어. 니들도 싫은데 그죠? 이 나이 먹고 내가 안돼 이거 시험 본다 그래. 거기 어디 있는 거예요? 목동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광고할 일인가? 아니 선생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는 거면 너는 그런 선생님들이 좋아요? 시험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안 맞으면 세미나는 거. 그럼 내가 간지죠. 아무튼. 근데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보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나가죠. 스트레스 받으면 너희들도 풀 거 아니야. 그거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인드. 그런 건가? 생각해보니까 녹화하고 있네요. 아무도 안 볼 건데 뭐 봐봐야 니들밖에 안 보죠. 그래서 길버드 아카데미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서로 다른 세 정도. 세 생각 안 해도 돼. ABC 크게 한 번 당했거든. 얘가 ABC 등차수열 B제곱 C제곱 A제곱 등차수열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 자, 해보자. 세 개가 등차수열 그랬으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가운데 게 평균이네요. 가운데 게 2배를 하면 A 더하기 C와 같죠? 산술 평균 B는.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에 2배를 하면 양옆에 합과 같겠죠. B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네요.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할까? 서로 다른 세 정수래. A, B, C가 A의 범위는 나와 있네. 문자는 세 개인데 C가 2개밖에 없네. 뭘 하나 죽여야겠지? B를 죽이거나 C를 죽이거나 A를 죽이거나. 근데 느낌이 A를 죽이는 순간 이 범위를 쓰기가 되게 불편할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 A를 죽이지 말고 B를 죽이거나 C를 죽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인정? 그래서 B를 죽이려고 봤더니 되게 귀찮아. 2분의 지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C를 죽이기로 마음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나오겠죠? 방정식의 풀이. 아니, 1학년 수학이 전부 단 거 같지 않냐? 모든 것은 1학년 수학이야. 안 되면 시험 몇 시에 보여요? 시험이요? 바로 보겠죠. 4시에요? 안 몇 시에 보여요? 4시에 보죠. 왜요? 5시에 볼까요? 네. 100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그때는 낮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가요. 2B-A 집중! 너를 제곱하고요. 시험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건 그렇네. 그거는 맞지. 그래. 그건 맞다. 형이 스트레스 주고 있다. 이미 2주 전에 문제했죠? 시험 본다고. 어떤 뻥치고 있네. 어디서 두발 치고 있어, 씨. 2배에다가. 너 귀여우면 다야? 사비제곱.
빼기 4ab 거기 a제곱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잖아. 네. 8b제곱에서 b제곱을 빼 7b제곱이고요. 우리 다항식의 전개를 할 때 무작정 다 쓴 다음에 하지 않기로 했죠. 예측하면에 가면서 하기로 했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make 빼기 8ab 그 다음에 2a제곱인데 a제곱을 뺐어. a제곱이네요. 왜냐면 방정식을 푸세요.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 예? 아닌 것 같아? 되겠지. 안 되면 뭐 집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될 것 같네. 그래서 b가 7분의 a 이게 나오거나 b가 a가 나오거나. 근데 앞에서 보면 서로 다른 세정도 그랬거든. 같지는 않으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이제 b하고 a의 관계를 찾아냈으니까 a의 범위가 있어요. a가 7b거든. 얘가 0에서부터 10까지를 만족하는 정수 b를 뽑아내야 돼. 근데 얘는 7의 배수잖아. 7밖에 더 되겠냐? 됐지? b는 얼마? 1. 그렇잖아. 아니 서로 다른 정수인데 b가 0이면 되겠어? 안 되잖아. b가 1? 되잖아. b가 2? 안 되잖아. b가 1밖에 안 되겠지. b가 1이니까 a는 7이겠죠. 이렇게. b1, a7. c는 뭐 알아서 보여요. 오케이? 이건 이제 구하면 됩니까? 시험 많이 봐 어떻게 돼? 일단 우리 등차절부터 하자. 근데 저번 시험부터 어렵다. 한번 그렇겠죠. 저번에 이터 쓰고 오늘 대성이거든요. 죄송해요. 네, 대성이 좀 더 어려워요. 160페이지. 집에서 못 풀걸요? 못 구할 테니까. 18번이요. 사야 될걸요? 자신 있으면 사보던가. 얼마예요? 몰라 나도. 그냥 응? 본인이 샀대요. 너 잘했어. 뺨. 근데 그게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그 전년도 건지는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기도를 했구나. 작년 거 나와라 씨발 막 이러면서 막 재작년 거면 어떻게 합니나? 그래 그래 작년 거예요? 비밀인데요. 근데 기특하다. 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멋있는 거야. 내가 못 봤거든. 제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막 별로 못 봤어. 대단한 거다. 너. 그리고 애들이랑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걸 따로 요청한다거나 이런 애들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 그런 애들은. 대단한 거지. 어른들도 잘 못하는데. 니들도 대답되게 안 하잖아. 존나 안 하잖아 대답. 그리고 뭐 끄떡끄떡도 안 하잖아. 몰라도 알아도 그냥 이러고 있잖아. 어른들은 더해. 설명해 하잖아. 그러면 니들보다 더 심해. 그냥 아시겠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러잖아. 그러면 이러고 있어. 또 이게 또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면 안 돼. 훌륭한 부모님들이십니다. 아셨죠? 네. 나는 얼마나 잘 듣는데. 내가 있는데 앉아있잖아. 난 너무 행복하거든.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을 듣는 기회가 난 별로 없잖아. 너무 재밌어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난 다 알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막 이지랄하고 병신처럼. 알겠습니까? 그럼 막 이지랄하고 있고. 후배하면서 막 시강하잖아. 시강하면 내가 있으면 아주 좋은 관객이 돼. 리액션을 내가 다 해주거든. 다른 선생님들은 안 한다? 수업하듯이 막 할 거 아니야. 막 알겠으면 얼마나 떨리겠냐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제 20대 30대 되는 애들이 내 앞에서 막 학원에서 막 1등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 그냥 설명하잖아. 그러면 뭐 이런 느낌 있지. 못하네. 저도 아니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찍어 누르라고.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니까. 난 안 그래. 나는 기뻐갖고 네 그렇군요. 이거 막 물어.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네 300제곱 더하기 7이요. 대답 다 해요. 되게 좋아요. 후배 강사들이. 나중에 이제 막 친해지잖아. 그러면 인구 형 형이 최고였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최고야. 뭐 이런. 뛰어난 강사는 뛰어난 관객이 되기도 하고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선생이 되기도 하거든. 뭐라는 거야. 시험 문제는 됐어. 가요. 얘가 집중. 세근이 등차 서열이래요. 오늘 또 나오겠죠? 3차 방정식의 큰 가교수의 관계 나오겠죠?
모든 수학은 다 1학년 수학이네. 공격에서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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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수가 등차 수열 합이 2a가 되도록, 세 수가 등차 수열 합이 3a가 되도록, 네 수가 등차 수열 한 30분 됐나? 네 수가 등차 수열 합이 4a가 되도록, 다섯 수가 등차 수열 합이 5a가 되도록 만들자 그랬지. 그 세 수가 등차 수열 그랬으니까 합이 얼마가 되도록? 3a가 되도록. 옳지. 그러니까 얘가 a가 있고 a 더하기 d가 있고 a 빼기 d가 있고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라고. 근데 뭔가 이상해. 합이 3a가 되도록 만들었거든? 저기 합이 얼마니? 세근 합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고맙다.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빼기 d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d야. 내가 미친 짓을 한번 해볼게. 선생, d를 구해야 되지 않소? 두근 곱의 합이 6이니까 거기서 b를 구하고 b를 구한 다음에 세 개의 곱이 k니까 k를 구하는 미친 짓을 하면 안 되겠지. 네 따라해봐. 마이너스 1도 근이다. 마이너스 1로 돌리다 다시 마이너스 1도 근이다. 마이너스 1로 돌리다 그 정의는 그 식을 만족하는 x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 오 그냥 바로. Got it? 예. 됐어. 19번은 5탄가? 다음부터 잘 기억 안 나니까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20번. 똑같이 하면 돼. 20번은요. 니네 파피루스 아니? 페이퍼의 어원이라고 부르죠?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는데 뭐 껍질을 벗겨갖고 뭘 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됐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20번이요. 고대 이집트 수학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5사람에겐 120개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의 배당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잠깐만 5개의 사람한테 배당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5개 합이 얼마가 되도록? 5A가 되도록. 오, 괜찮은데 5A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120개가 되도록 A는 20도라. 개 잘하는데 알아요 그렇대. 그렇지. 그러면 이제 5개의 상황이 뭔지를 보자고. 이게 이렇게 쓸 거거든. A 더하기 D, A 빼기 D. 3개짜리 했지. A 더하기 2D, A 빼기 2D.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틀릴 준비 됐지. 틀릴 준비 됐어. 24를 박아. 24 더하기 D. 이게 보통 얘기하면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난 항상 기쁘지. 오늘도 성공했구나. 자, 파이팅.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은 몇 번? 오른쪽 그렇지. 멋있어. 일단 1번이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조심해. 왜? 난 D가 양수라고 안 했거든. D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D가 양수일 때는 얘가 가장 적게 받겠지만 D가 음수일 때는 얘가 가장 많이 배당받겠지. 그런데 문제를 풀 때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이 어쩌고 그 다음 적게 배당받는 사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조금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D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서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 서술형이 조심해야겠죠.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 이게 적었네. 48 빼기 3D 몫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에 3을 곱하는 거니까 72냐? 그 다음에 더하기 3D냐? 몫의 합에 7분의 1이 되도록 하라. 뭐 이딴 써놓고 그래. 이와 같이 빵을 나누어 줄 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은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라는 거고 D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D를 구하면 되고 D 구하는 건 D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어. 난 21번을 할 거야. 메모 됐지? 이제 틀리러 가자. 21번 스타트. 21번 스타트. 아, 그림 보는 한 번에 맞추는 애를 못 봤어. 아, 2명 있었구나. 초보자 중에서 한 번에 맞춘 애 2명. 선행했다는 애 말고. 너희들은 초보자들이잖아?
아, 니들은 그래도 좀 덜 읽어서 잘할 것 같기도 하다. 중학교 수학을 배운 지 별로 안 됐잖아. 잘할 것 같기도 하다. 이 방법이 여러 개인데 집중. A5 집중. A5 A가 5야. 그 다음 OC 그 다음 EA 얘가 주황, 빨강, 파랑 순으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AB의 기울기를 구해서 줘. 야, 이게 정보가 너무 없어. 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랄인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것만 찾기로 마음을 먹는다. AB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좌표를 편한 좌표로 둬. 여기를 마이너스 1 정도로 둬. 이렇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M이라는 소리니까 B점의 좌표는 0,M이겠지. 어떻게?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C점의 좌표랑 E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좌표만 구하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집중. 이거의 기울기가 M이잖아?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M분의 1.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집중! 너의 기울기는 얼마야? M. 평행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래서 직선의 방식을 다 세운 다음에 좌표를 막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 그건 한번 해봐. 안 할 테니까. 근데 그 기어던 중2 시절에 직가상학경이 등장하면 뭐 하는 게 있어. 잘못인지 지랄인지 막 하잖아. 이렇게 막 해놓고 수선의 발을 꽂았대. 점 X, X 점 닮은 거 존나 많아요. 이런 거 해봤지? 그러면 닮은비를 해보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어렵다.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등등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 됐어? 그럼 이제 요거로 설명해 보려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지. 요거의 제곱은 m제곱이잖아. 이거 1이지. 너는 그럼 얼마여야 돼? m제곱. 길이가 m제곱이니까 좌표가 m제곱 콤마 제로지. m제곱 콤마 제로. 그 다음 여기도 여기 뭐 해봐. 여기 수직이잖아.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이거의 제곱이라는 말은 m 4제곱인데 이거 곱하기 m 곱하기 이거의 길이야? 이거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m 세제곱이어야 되지.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잖아. 이거의 제곱을 했더니 m 4제곱이었잖아. 이거의 제곱? 이거 곱하기 요거? m 곱하기 무엇이 m 4제곱이 되느냐잖아. 여기가 m 세제곱이어야겠지. 길이가 m 세제곱이라는 말이니까 좌표는 0, 마이너스 m 세제곱이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건 어떻게 구하지? 똑같이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걸 거라고. 근데 이거의 제곱을 하면 m 6제곱인데 이거 곱하기 무엇? 이거니까 여기는 m 4제곱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m 4제곱이었대. 좌표잖아. 그럼 마이너스 m 4제곱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로 해. 세 개가 등차수를 그랬으니까 가운데 값 평균이야. OC의 길이의 2배를 하면 A5랑 EA를 합한 거와 같습니다. 이 말일 거잖아. OC의 길이를 구하러 가. OC의 길이는 M제곱이네. 2M제곱. AO의 길이는 1이지. EA, 너에서 너를 빼. 큰 거 작은 걸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M4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M제곱이
m 4제곱이 되겠지. 단어 m 0이겠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텐데 보시다시피 m이 m수잖아. 그러니까 m은 루트 2겠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넘어가고. 162페이지. 여기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뭐 안 돼요. 수열? 뭐 좀 있다. 문제 수가 숙제를 수시로 요즘 안 하겠지? 아니요, 할 거예요. 진짜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왜 강민아? 때려줄까? 저 아닌데요. 너요. 네? 왜 잘 하기 싫어? 너무 쉽죠. 하고 싶지? 얼마나 하기 싫을까? 진짜. 야, 뺀다기 싫어하는 걸 우리 보고 하는 거 나는 수학 재밌는데요. 괜찮아 하잖아요. 아, 계산이 귀찮을 뿐.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죠. 가르치는 게 재미없으면 하겠나? 자금 없네, 자금. 나는 너희들의 길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 어른들 되고 일하는 것보다 애들 되고 일하는 게 훨씬 재밌어. 너희들 아직은 순박하거든. 아직.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갑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 이루는데 그때 이 수열의 합을 구하래. 재밌죠? 평균이 얼마냐? 사랑해. 순수하지 않는 얘가 사랑한다. I love you. 평균이 10이지? 10이잖아! 예. 평균 10에다가 항수 21개를 곱해. 210. 못 풀면 등진 25번이요. A2랑 A9 이게 10이 된다. 뭐래? A의 1, A의 2, A의 10. 답을 구해라. 어머! 너랑 나랑 평균 때리면 평균이지? 예. 너랑 너랑의 합에다가 2로 나누면 평균이고 너랑 나랑 합에다가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평균이 뭐란 소리냐 이거? 5. 아 형 A2랑 A9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A1과 A10을 더하면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얘가 뭔 소리냐면 평균이 5란 얘기야. 함수가 몇 개 있냐? 10개. 답은 얼마? 잘했어요. 기억되기들 26번. 아유 기억긴 뭐가 귀여워. 얼마나 징그러울 거야. 집에 간 말 더럽게 안 듣죠? 잘 듣는. 빵 집에 있네. 아이고 특히 남자 새끼들 얼마나 말 안 들을까? 잘 듣는. 웃기고 있네. 내가 주변에 남자애들 2명 이상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내가 칭찬해주고 있어요. 대단하시다고. 특히 우리 친구의 와이프들. 애들이 아빠 닮았지 않겠니? 보통은. 그럼 내 친구가 어떻게 자라온 줄 내가 알고 있잖아. 내 친구 같은 새끼가 2명이 있다고? 야, 그거 제수씨들 대단한 거거든. 항상 내가 제수씨들 보면 얘기를 해줘. 정말 제수씨는 대단한 거고. 뭐라는 거야? 봐. 여기 보면 집중.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리면 평균일 거잖아. 근데 인덱스의 합이 26 아니야. 그다음 여기가 A24를 박아놓게 되면 너랑 나랑 2개를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리면 평균이잖아. 근데 그때 인덱스의 합이 26 아니야? 여기 봤더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랑 나랑 더한 걸 네모라고 해보자고. 너는 네모가 쌍 2개가 있는 거야. 이 네모가 20이라는 거거든. 네모가 10이라는 거거든. 평균은 5라는 거거든. 오케이. 평균 곱하기 함수잖아. 25. 여기가 좀 어렵지. 25.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쟤네 뽀뽀해줄까? 네. 너무 예쁜데? 네. 그렇지? 숙제는 1까지만 할까요? 165페이지까지 풀어와요. 거기가 등차수열의 마지막이거든. 여기까지 풀어와 주세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겠네요. 네. 고생했어요.